네, 자 오늘 장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운용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칩니다 이번 주 확실히. 네. 사람을 끌어내렸다가 끌어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리고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건지 궁금하고요. 어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뭐 그런 흐름이고 또 간밤에 미 증시를 보신 분들은 상당히 월요일 때 나오셨을 때는 급등하면서 끝났는데 또 수요일 나오시고 또 급락합니다. 오늘은 그렇죠. 한 2시간 정도 남겨놓고 네. 급전 직하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마감이 좀 됐는데 그렇습니다. 다행히 나스닥 시장 그래도 플러스로 좀 약간 만들어놨는데 그렇죠. 어제 이제 국내 시장에 반영된 것 자체는 오늘 있었던 FOMC 결과를 앞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었고 보고 가자. 또 나스닥 시장 상당히 변동성이 컸죠. 그렇습니다. 국내로적으로 따지면 우리 시장도 어제도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막판에 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둔 오늘입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관망심리 자체가 어제 시장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 하락을 좀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장 초반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장 후반까지 괜찮았던 건데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간망하는 흐름 속에서 어제 거래 대금 자체가 많지 않았으니까 네.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라 가지고 지수가 약간 등락하는 네네. 변동성이 많이 축소가 좀 됐죠. 그렇죠. 어제 장 초반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한 2,700 정도까지 매수를 했거든요. 그 국면 쪽에서는 지수가 플러스 한 14, 5% 정도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됐는데 결국은 장 막판에 외국인 선물 매수 규모 자체가 거의 한 300억 정도인가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약간 선물로. 그렇죠. 2,000억 정도 약간 줄이다 보니까 지수가 마이너스로 좀 끝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장을 보시게 되게 되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영향이라는 것 자체가 어제 이제 코스피 시장에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 주가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업종 지수를 보게 되게 되면 어제 대형 지수가 빠졌습니다. 0.5%. 코스닥도 그렇던데요. 그다음 그렇죠. 그 부분 영향이 있죠. 뭐 코스닥도 KRX 종목에 포함이 대형주도 포함이 좀 돼 있는 거니까 어제 이제 코스닥 시장 하락 자체는 에코프로 BM도 영향이 있지만은 그렇죠. 코스피 시장으로 본다 한다면 대형주 0.5% 빠졌고 중형주는 0.3% 빠졌고 소형주들은 오히려 플러스였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이다. 그렇죠. 소형주가 0.4%니까 그 영향권 때문에 뭐 개인 투자가들도 대형주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형주 쪽으로 쏠렸던 그런 거군요. 그런 흐름이었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고요. 네.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잘 나가다가 뭐 코스닥 시장가 2시 반 정도까지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했어요. 이러다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장중에 0.8% 정도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후반에 거의 장 얼마 남지 않고 에코프로 BM과 관련된 내부자 거래가 좀 발표가 좀 되면서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셀트론 헬스케어 다음으로 2위거든요. 1, 2위가 다 오죠. 그렇죠. 거의 9조 원 가까이 되는 회사가 거의 20% 빠졌으니까. 그렇죠. 급락입니다, 진짜. 그 종목이 빠지면 전체 지수에 영향도 미칠 거고 다른 여타 종목들도 부정적으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작용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비교적 급락 수준 0.8% 정도까지 크게 하락으로 좀 마감이 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게임이라든가 일부 로봇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 종목들이 많았어요. 어제 이제 코스피 종목도 지수는 빠졌지만은 중소형 종목들이 강하면서 상승 종목들이 많았고요. 코스닥 시장도 상승 종목이 많았다. 어제 시장 자체는 하락을 했지만은 그래도 종목들이 상승 종목이 많았다는 것 자체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약간 좀 개선된 게 아닌가. 그나마 다행인 거군요. 그렇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특징 종목 중에서 한 뭐 몇 종목 좀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 이제 LG 화학과 더불어서 대한항공이 어제 좀 주가가 3.6% 정도 올랐는데요. 이제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회사가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렇군요. 발표를 하는데 3분기 추정,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이제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거다. 현재 가이던스가 아마 5,600억 정도 잡혀져 있을 건데 오늘 나오는 전망으로서는 적게는 6,500억 내지는 일부에서는 7,000억 정도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화물을 잘 날랐나 봅니다. 그렇죠. 여객 쪽은 부진한데 화물 운송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예상치 대비해서 25%에서 30% 정도 나오는 거니까 서프라이즈죠. 그런 또 전망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대한항공이라든가 진에어라든가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보수적인데 그 자체는 대한항공 이제 화물 쪽에서 이익은 많이 내고 있지만 주가 자체가 여전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을 보실 때는 이 종목이 알다시피 자본금이 거의 200% 늘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자본금이 본래
코로나 이전에 4,800억인데 지금 보시면 1조 8천억입니다. 예. 이익이 2배, 3배 정도 늘어야지 가치의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똔똔이라는 거죠. 주가 자체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그만큼 결과도 더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나마 그래도 대한항공은 이익 내서 괜찮은데 지금 제주항공이라든가 다른 LCC들. 진에어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그쪽은 여객 쪽이거든요. 그렇죠.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에어 같은 경우는 자본 잠식 수준이거든요. 아하. 계속 증자를 해야 돼요. 아직도 안 좋은 상황.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손실 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적자거든요. 그렇군요. 증자를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매매하더라도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 자체도 비싸고 여타 진에어라든가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아직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항공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코웨이라든가 상상인이 주가가 오른 자체 회사 저축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 이제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저축은행 쪽으로 예금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돈이 많이 몰린다고 그래요. 또 예대 마진도 올라가면서. 어쨌든 그래서 이자 많이 주니까. 이자. 그다음에 동양 에스텍이라는 주식이 어제 한 12% 넘게 올랐는데 최근에 이게 중소형 철강사거든요. 예. 뭐 이들과 관련된 쪽에 이게 이들 회사들이 포스코의 각 지역별로 여러 제품 대리점 회사들입니다. 이제 이들 회사는 대리점이기 때문에 예. 포스코의 이런 제품을 많이 갖다 놓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재고자 평가 이익이 되면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작년도 이제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서 네네. 이들 관련 회사 동양에스테, 문배철강, 삼연철강, NI스틸이라도 종목들이 다 실적이 좋습니다. 이게 실적이 좋아도 최근 포스코라든가 좀 대표적인 현대제철에 비해서 밸류 자체는 높은데 그렇군요. 예. 왜 이들 종목이 가느냐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중소형이 왜 갑니까? 네, 그렇죠. 왜냐면 아까 앱사이트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은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이슈로 인해 수급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중소형 종목들은 몰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뭐 문배철강이라든가 동양에스테라든가 네. 삼연철강이라든가 종목들이 최근 다 강세거든요. 이번 주 들어서 거의 10% 가까이 올랐으니까. 이 종목이 한번 들어옴으로써 거의 시장 자체가 다 흔들리고 있는 거 같네요. 이게 관심이 이쪽으로 쏠린다는 거죠. 그렇죠. 좀 대표적인 종목들이 무거우니까 그렇죠. 중소형 종목들도 건설주도 또 대형 건설주보다 중소형 건설주가 쏠린다든가 이제 그런 그런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유메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보시다시피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이제 어제 올라가더라고요. 8% 가까이 반등이 나오는데 예. 알다시피 종목이 이제 NFT 관련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종목이 꺾이면서 네.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로블록스라든가 미국의 종목도 많이 또 떨어졌지만은 전반적으로 국내 이제 이런 NFT 관련 종목들도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이제 종목이 조정받는 이유 자체가 회사가 자체 코인 유믹스를 매각을 해가지고 먹튀 논란에 휩싸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카오페이와 더불어서 관련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 때문에 뭐 여론이 안 좋은데 이와 관련해서 보상 방안으로 유믹스를 소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게임코인 에어드롭이라고 있는데 이와 관련 투자가들한테 보상안을 마련하는 쪽이고 그리고 회사가 보니까 유믹스를 매각한 자금을 가지고 썬데이 토지인가요? 게임즈인가요? 그 회사를 인수를 하더라고요. 그 애니팡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죠. 이제 그런 그렇죠. 어떤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상승했는데 결국 이 종목이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저점대에서 반등을 좀 하고 있어서 네. 충분히 그런 어떤 투자가들을 위한 어떤 보상 방안이 마련이 된다.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서 이 종목이 반등을 하면서 전체적인 관련 종목도 NFT 관련 종목도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지 않겠는가.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자체도 35,000불대 좀 36,000불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관심 종목이 이와 관련된 종목이 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이버는 저 양자 암흑통신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주가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그다음에 T로보틱스가 종목이 앞서 이제 로봇이네요, 딱 로봇 관련 종목이긴 한데 앞서 그렇죠. 앞서 우리 윤석열 관련 테마 관련 종목 쪽으로 원전 관련 종목이라든가 움직임이 전개됐다고 얘기하는데 그쵸. 이 종목도 이제 그런 관점 윤석열 관련 테마 쪽으로 움직임이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산업용 로봇 회사인데 네. 회사가 이제 재활용 물류라든가 재활 로봇 사업에 진출해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 후보 정책적인 수혜주 쪽으로 움직임이 전개됐는데 차트를 보시다시피 최근에 로봇 관련 종목들 움직일 때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못 움직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작년까지 적자니까 네. 펀드멘탈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어제 시장을 요약을 해보면 지수는 빠졌지만은 투자 심리는 좀 개선이 좀 된 것 같다. 그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지수 변동성도 좀 완화가 좀 됐고 네. 지수가 하락했지만은 상승 종목들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그런
개선된 여건을 어제 반영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장상의 지수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목을 얼마나 잘 고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지수와 상관없이 수익을 그래도 내거나 아니면 방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전략을 잘 짜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투자 전략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 글로벌적으로는 이제 파월의장 받고 또 네. 내부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다 결정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갈까요? 그렇죠. 이제 두 가지 큰 이벤트, 대외적으로 따지면 FMC와 그죠. 관련된 이벤트는 뭐, 저는 약간 약간. 어떻게 보세요? 매파예요? 그렇죠. 좀 더? 그냥 나왔던 쪽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군요. 저도 워낙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그쵸. 약간 시장이 달래기 차원에서 말이라도 좀 예쁘게 좋겠는데. 파월 의장에 그런 기대를 했거든요. 아마 투자가들도 그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크게 뭐 그동안 나왔던 3월달 금리 인상이라든가 네. 뭐 하반기 때 뭐 대차대비 축소라든가 그런 쪽이거든요. 나왔던 그렇죠.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뭐 최근에 어떻게 보면 3월 달에 0.5% 금리 인상 얘기도 있었고 1월 달에 바로 금리 인상을 그렇죠. 할 거다. 그런 또 전망도 있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가 낮았어요. 예. 예. 근데 약간 그런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가지고 시장 달리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기대감 자체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 자체가 나오면서 지수가 나스닥 시장이 장중한테 3.5%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예. 거의 보합으로 밀렸는데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되든 간에 FMC하고 관련된 부분 자체는 이제 불확실성 자체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 조금 해소는 아니지만 완화가 해소까지는 됐다. 아니고. 예, 왜냐하면 국채금리가 좀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갈등 부분 자체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제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중요합니다. 상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저는 최근에 주가 하락 부분 자체가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둔 수급적인 불안 부분이 저는 상당히 강하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치냐면요. 오늘 이제 가격이 얼마만큼 형성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따상가다든가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수급의 변화가 엄청나게 변화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공모가가 30만 원인데 만약에 이제 공모가에서 따상 가서 60만 원이라든가 따따상 가서 뭐 78만 원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패시브 자금의 유입 규모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만약에 30만 원 형성이 된다면 패시브를 추정한 펀드 자체가 FTS라든가 MSCI라든가 배터리 지수들. ETF라든가 코스피 200 쪽에 추정 펀드 자체가 1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 네. 만약에 주가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6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간다. 높게 그럼 2배 가까이 증가되거든요. 그렇죠. 2배 가까이 증가되는 자체는 무슨 말이냐.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공모주 받으신 분들한테는 좋지만은 네. 현재 시장에 유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예컨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총액 종목들 유주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피해주로 작용하거든요. 그쪽에서 돈이 빠져서 글로 가니까요. 예, 그렇죠. 금요가 늘어나는 만큼 상대적으로 비중을 줄여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FTS 같은 경우는 2월 3일부터 편입을 되고 MSCI는 2월 9일, 그 배터리 EF도 2월 9일부터 그다음에 코스피 200 같은 3월 11일이거든요. 네. 순차적으로 편입이 좀 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타 종목들한테는 피해주로 작용한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 자체 때문에 주가가 지금 최근에 저는 코스피 대형주들 못 올라갔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매도가 역대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5조 원인데 예. 제가 사야 된다는데 안 사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안 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외국인 투자가들도 이게 상장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올라가면 다른 것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팔면서 코스피 지수가 빠진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생각인 거죠. 그 시점에서 한매수를 들어올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가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만약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네. 시장에서 큰 악재다. 향후에 수급적으로. 아, 예,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예, 이게 적정하게 40만 원대라든가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지만은 만약에 크게 올라간다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3월 10일 때까지는 수급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LG 에너지 대형주가 특히 코스피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주 급등하게 되면 그냥 경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면 말씀 되는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직하게 오늘 제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공모주 받으신 분이 많이 계셔서 그렇죠. 제가 관련 종목도 밸류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해봤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LG 솔루션 전망치 한 대여섯 군데 증권사들 나와서 평균치를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전부 다 찾으셨군요. 매출액과 더불어서 예. 일일이 계산해봤는데 일단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게 밸류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 네. 올해 매출액이 17조 8천억, 2025년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LG에너지 주가를 얘기를 할 때. 네네. 2025년도에 LG에너지 현재보다 200% 정도 매출 증가 43조 원인데 영업이익은 올해 1조 1,000억대에서 3조 4천억입니다. 예. 3조 4천억. 예. 단기순이익은 올해 시장에서는 지금 8,600억인데 네. 2025년도 가면 2조 2천억이거든요. 2조 2천억인데 보시게 되면 이제 가격에 따라서 만약 30만 원이면 예. 올해 PER이 지금 81배고요. 만약에 60만 원까지 올라간다면 162배. 그다음에 2025년도까지 앞당겨서 본다 그러니까 2025년도는 30만 원이면 PER이 31배. 그다음에 60만 원이면 62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자본율이 7%밖에 안 됩니다. 네. 성장주라고 한다면 자기 자본율이 최소한 15% 정도 돼야 되거든요. 예. 그만큼 더디게 간다는 거죠. 아, 근데 이 그렇군요. 종목을 이제 주가를 적정 가격 따따상에서 140만 원, 140 네네. 70 시가총 140조 원이죠. 그러게 140조. 바라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 그렇게 본 사람들은 이제 CATL을 가지고 비교를 하거든요. 중국 쪽에. CATL과 영업이익 차이는 4배 차이입니다. CATL 현재 시가총액이 247조 원이고 네. LG에너지는 이제 30만 원일 때는 70조 원, 예. 60만 원일 때는 140조 원이거든요. 예. 그 정도 차이, 이제 CATL과 영업이익 규모 차이가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저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저는 가격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40만 원 정도 전후가 적정 가격이라고 보고 있는 쪽인데 네. 증권사 쪽에서 보는 적정 주가가 목표 주가를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유한타 증권이 가장 낮습니다. 얼마입니까? 39만 원. 예. 그다음에 삼성, SK, NH투자증권이 43만 원에서 44만 원 세 군데가. 그다음에 가장 높게 제시한 데가 한국투자증권이 60만 원. 네. 그다음에 메리츠증권이 61만 원. 그럼 시장에서는 거의 한 40 정도로 본다고 봐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 정도 적당한데, 근데 문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수급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왜냐면 유통 물량이 적거든요. 유통 물량이 7, 8%밖에 안 되거든요. 네. 기관 투자가들은 의무적으로 편입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편입비를 늘어나니까 그렇겠죠. 수급에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수급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네. 적정한 가격 자체는 제가 보기에도 40만 원 정도 언저리가 좀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하여튼 뭐 수급에 따른 움직임이 전개되는 거니까. 근데 수급은 일시적인 부분 나중에 주가 자체는 적정한 가격에 따라가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여튼 가격이 높아지면 안 좋다. 예, 그렇죠. 이런 가격이 거죠. 높아지면 패시브 펀드에 대한 그렇죠. 편입 규모 자체가 LG 에너지쇼를 집중이 되면서 다른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유통시장에 가지고 계신 입장이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과다하게 주가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 실적이 지금 이제 피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미국의 기업들도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 테슬라가 실적 발표했고 내일 애플 실적 발표하면 거의 다 네. 이제 일단락이 좀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미국의 기업들이 요즘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상당히 타이트하죠. 평가 자체가. 그러니까 발표해서 잘 나와도 앞으로가 안 그렇죠. 좋으면 시간에서 떨어져요. 테슬라도 가면 그랬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요건입니다. 현재 실적도 사업실적 좋아야 되고 향후 전망치도 좋아야 올라가요.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이게? 예, 근데 국내 기업들 실적은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예. 기업들도 지금 어제 이제 실적들이 많이 발표했거든요. 그다음에 아, 오늘 네. 정점인데 다 파란색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 예상치 하에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케미칼, 삼성전기, 기아, 현대건설, 세아제약만 예상 실적 상해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업종 중에서 경기 관련 중에서 철강 업종은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철강 업종 다른 업종들은 다 경기 관련 종목도 예상 실적보다 10% 정도 안 좋게 나온다. 네. 예, 그렇게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어요. 예, LG노트가 어제 실적 발표됐는데 그나마 실적이 계속 상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나왔으니까. 이건 잘한 거죠. 예, 그렇죠. 예, 삼성물산이라든가 특히 효성그룹들이 실적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그랬군요. 영향을 좀 받겠죠. 왜냐하면 효성그룹들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자가 났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이런 또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면 될 것 같은데. 네. 예, 결국은 이제 시장 자체가 당장은 낙폭화된 종목들 중심에 반등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실적 어느 정도 반등 이후에는 이런 실적이 좋은 종목 중심에 차별의 장사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그런 실적을, 까다로운 실적을 통과한 종목을 잡아야겠네요. 예, 이제 중기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이제 짧게. 낙폭 과대 종목들이 일단은 반등이 나오죠. 나오는데 일단 네.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 종목 쪽에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보시면 계속 보시면 실적 원전을 봐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낙폭과대, 그리고 길게는 실적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관심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그래서 오늘 장 관심 종목은 낙폭 과대 종목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전략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네.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흐름 보고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상당히 지금 오늘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코스닥 시장 중시한 중소형 종목입니다. 아, 예, 미국 시장도 나스닥 시장이 충분히 빠졌거든요. 이제는 성장주와 가치주 간에 비싸게 갈 거고요. 그다음에 실적 좋은 종목들이 차별화되게 될 건데. 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낙폭 과대 종목 중에 무난하게 접근한 종목 중에서 단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단알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가격 전략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 종목은 이제 펀드멘탈보다는 단기적인 그 낙폭 과대와 앞서 이제 위메드도 바닥이 좀 나온 것 같고, 네. 비트코인도 바닥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낙폭 과대 관점 접근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예. 일단 여기서는 피지 중심의 지급결제 시장,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고요. 이 종목 주가 상승 모멘텀은 예사가 좀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NFT라든가 메타 사업에 좀 진출하고 있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가가 크게 올랐다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쪽인데 이제 자회사 그 페이콘을 통해 가지고 가상 자산 결제 사업 진출하고 있는데 예사가 이제 지금 가맹점 하면 10만 개 이상을 확보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가상 자산이 결제 시장에 들어온다 한다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단알 핀테크를 통해서 NFT 사업이 진출하고 있고, NFT도 하고. 그다음에 자회사 제프를 통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진출을 하면서 가장 트렌디합니다. 적극적으로 이쪽에 메타버스라든가 NFT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도록 할 건데 네. 일단 주가가 거의 뭐 19,000원대에서 지금 10,000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10,000원대는 지지가 될 것 같으니까 현재 네. 가격대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12,500원, 손절 가격은 9,8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전략입니다. 낙폭 과대 측면에서 단알을 가져오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잘 보내시고 뵙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